소리뉴스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 법률 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뉴스웨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수가 2023년 중반 기준 47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6위였던 뉴저지주를 제치고 전국 6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해당 자료는 비당파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가 연방센서스국 국토안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291만 명이고 텍사스 196만 6천 명, 플로리다 122만 3천 명, 뉴욕은 83만 6천 명, 일리노이가 58만 8천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지아는 이들 5개 주에 이어 전국 6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내 서류미비 이민자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정착형 이민자로 분류됩니다. 20년 이상 거주한 인구는 21만 3천 명, 15년에서 19년 체류자는 7만 2천 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15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체류기간 5년 미만인 인구는 약 9만 5천 명으로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56%로 여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출신국 분포는 멕시코가 18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과테말라 8만 명, 온두라스 4만 5천 명, 엘살바도르 2만 8천 명, 베네수엘라 2만 4천 명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지아의 서류미비 이민자 구성은 전형적인 중남미 중심 구조를 보였습니다. 직종별로는 건설업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조지아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60% 이상, 주택 소유율은 40% 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서류미비 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24만 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규모였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편 이번 추정치는 2023년 중반 통계 기반이며 2025년 새 연방정부 출범 후 불법 이민 단속 추방 조치가 강화된 만큼 실제 현재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민정책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애틀란타 전역 라틴계 지역사회에 20에서 21일 아이스, 즉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메시지가 퍼지며 히스패닉 근로자를 고용하는 한인업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살럿 지역에서 실제 단속이 있었다는 소식에 이어 애틀란타도 급습 대상이라는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입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에 공유된 메시지에는 20일과 21일 아이스가 애틀란타에 투입된다, 외출을 삼가고 검문 예상 지역을 피하라 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정 지역으로는 스와니 둘루스의 올드 피치트리 로드, 뷰포드 프렌드십 로드, 롤크로스 로렌스빌 릴번 등이 거론됐습니다. 일부 라틴계 목회자들까지 해당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안감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업계에서는 제조업, 식당, 청소업, 물류업 등 남미권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결근이 속출하며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종훈 전 동남부 외식업 협회장은 남미 출신 직원들이 둘루스 스와니 뷰포드에서 단속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출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잡히면 추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강요할 수 없어 업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일 오전부터 클레이튼, 체로키, 잭슨 카운티 일대에서는 경찰이 도로 검문소를 설치해 면허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고 주민들은 아이스 아웃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검문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검문은 지역 경찰의 활동일 뿐 아이스 단속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아이스는 대부분 단속 계획을 사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반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커뮤니티 안에서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노동자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스 조지아 지부의 린지 윌리엄스 공보 담당은
19일에서 20일 진행된 일부 도로 검문은 지역경찰의 교통단속 활동이며 아이스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아이스가 애틀란타에서 대대적 단속을 진행한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아이스는 버밍햄의 아시안 음식점 노리타이엔 스시를 급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직원 1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 대변인 앤젤리나 빅네어는 체류 기간을 초과한 2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출동했으며 추가로 16명의 불체자를 발견해 함께 연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버밍햄 단속 사례가 공개되면서 애틀란타의 불안 심리는 더욱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션 아가페의 7년째 꾸준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조중식 호프웰 인터내셔널 회장이 올해도 $10,000의 후원금을 쾌척했습니다. 조 회장은 21일 오후 도라빌 강남 일식에서 제임스 송 회장, 조지아 꽃동네 김영희 수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조 회장은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미션 아가페가 올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송 회장은 조중식 회장님은 올해로 7년째 미션 아가페의 사랑의 점퍼 나눔 사역을 후원하고 계시는 소중한 분이라며 매년 먼저 연락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탁된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마지아 수녀는 이웃과 나누려는 선행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후원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미션 아가페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는 22일 사우스디켄몰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점퍼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총 600벌의 겨울 점퍼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며 후원 티켓은 $35에 판매됩니다. 모든 모금액은 점퍼 구입과 행사 운영비로 사용되며 기부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최장 43일을 기록한 미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때 결근하지 않은 항공관제사들이 $10,000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AP통신은 20일 기록적인 셧다운 기간 무급 근무를 한 10,000명 이상의 항공관제사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0,000,000 보너스를 받는 관제사는 결근 없이 완벽한 출근을 한 776명이라고 당국자들이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종료됐습니다. 이 기간 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져 부업을 찾는 등 다수의 관제사가 출근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국 내 여러 공항에서 항공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관제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권고하면서 $10,000,000 보너스를 제안했고 반대로 당장 복귀하지 않은 관제사에게는 큰 감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공청 당국자들은 관제사에 대한 징계 등 계획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너스가 셧다운 기간 단 한 번도 근무를 빠지지 않은 관제사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애국적인 남성과 여성들은 셧다운 내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공공항공안전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하원교통인프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릭 라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열심히 일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보너스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그들 모두 보너스와 미지급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유통 대기업 타깃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3천여 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지속된 매출 부진을 타개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다시 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깃의 리 고메즈 최고 상업 책임자는 이번 조치가 연말 성수기 동안 가족들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가격 인하는 회사가 추구하는 가성비 강화 전략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타깃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2만여 종의 할리데이 기프트 라인업을 선보였으며 $20 이하 장난감, $1 오너먼트, $5의 캔들, $10 블랭킷 등 저가형 제품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타깃은 연속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기준 매장 매출은 2.7% 감소, 총 매출은 1.5% 하락, 구조조정 비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도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를 기존 $7에서 $9에서 $7에서 $8로 하향 조정했으며 매장 매출 역시 한 자릿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타깃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천여 개 본사 직무를 감축하고 800여 개의 오픈 포지션을 폐지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타깃은 2026년에만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5% 늘어난 금액으로 매장 리모델링, 대형 매장 신규 개발, 공급망 개선, 온라인 쇼핑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1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저희 소리뉴스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다음 주 한 주간은 결방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양해 바라며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화목,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12월 1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